아카데미 3캠퍼스 수학 강사 수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파이널 모의고사 봤는데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어 아카데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성껏 출제한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능어대중학교 2학년 수학 주요 문항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 8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런 문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쌤이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더 많이 봤을 텐데요. 우선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데요. 잘못 본 문제에 대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 자, 윤모라는 친구는 상수 A를 잘못 보고 해를 하나 얻었고, 그리고 다른 경우 두 번째, 진찬이는 상수 B를 잘못 보고 또 다른 해를 얻었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잘못 봤다 라는 의미가 뭐죠? 틀렸다는 뜻이야.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서 틀린 거 빼, 버려버려. 그리고 제대로 본 것만 속속 골라서 내가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자, 윤모 같은 경우는 A를 잘못 봤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 B는 제대로 봤다는 뜻이야. 그럼 B를 제대로 보고 구한 해인 1,1을 B가 들어가 밑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편의상 1번, 2번 식이라고 불러줄게요. 자, 그럼 2번 식에다가 1,1을 대입해주면 자, 4 플러스 B는 7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풀어주면 B값이 3인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진찬이 같은 경우에는 B를 잘못 봤다고 나왔어요. 그럼 B를 잘못 봤으면 무슨 말이겠어? A는 제대로 봤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A를 제대로 보고 얻은 5,-1이라는 해를 1번식에다가 대입해줍니다. 자, 대입해주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5A 플러스 1은 11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A가 2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아직 계속 한참 남았어요. 자, 이렇게 A, B를 구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둘이 더해달라는 뜻이야. 어떻게 계속 한참 남았어. 자, 이제 A, B 대입하고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10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2x-y는 11, 그리고 4x 플러스 3y는 7이라고 나오네. 여기부터는 껌이죠. 가감법 못하는 친구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쌤은 위에 식에 2배 해서 x를 먼저 소거해보겠습니다. 자, 2배 곱해서 내려줄게요. 그러면 4x-2y는 20이라고 나오니까 자, 위아래식 어떻게 해야 돼? 빼주면 되겠죠? 자, 빼줘요. x 빠지고 그럼 5y가 마이너스 15.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요. 집어넣고 계산해줍니다. 위에 식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3은 11 해주면 x가 4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때 물어보는 거. 얘가 p, 얘가 q.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1이라고 답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문제 순서 잡아요. 첫 번째, 잘못 본 문제는 제대로 본 것만 골라온다. 그래서 제대로 본 식에 집어넣기 해서 A, B 구한 다음 마지막 처음 연립방정식 해까지 구해서 더해주면 끝나는 문제. 항상 문제를 볼 때는 순서 잡으라고 쌤 항상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야, 버스 문제 나왔죠? 아이고야, 이거 우리 친구들 정말 못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풀 수는 없어. 이번에 수학난에도 있었고요. 백장화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도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진짜 애들이 너무 못하는데 자, 그래서 진짜 잘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맞는 풀이를 써줘야 돼요. 연립방정식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x, y 미지수 2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지수가 2개면 반드시 식도 2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용은 항상 쌤이 마지막 줄을 보라 그랬어요. 마지막 줄을 보시면 내가 구해야 될 게 나옵니다. 자, B 지점에서 탑승한 승객수와 내린 승객수의 합을 구하시고 했으니까 얘네를 각각 x, y라고 놓고 식을 쓸 거예요.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승객수에 대한 틀을 먼저 잡을 건데 자,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A에서 B를 거쳐 C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즉, 지점이 A 지점에서 B를 거치고 C까지 가는 거겠죠? 자, 버스라는 건 뭐야? 올라타면 끝까지가 아니야. 타면 내리기도 해야 돼.
넘어갈게요. 쓱 넘어가고 A 지점을 출발할 때 버스를 탄 승객수는 36명입니다. 그 말은 뭘까? A에서 승차한 게 36명이다. 그러면 A를 출발할 때 총 승객수는 36명으로 스타트 출발했어요. 이렇게 가고 나서 봤더니 자 마지막에 C에 도착할 때 내린 승객이 42명이래요. 이때 하차한 게 42명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총 판매요금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우리가 미지수 잡은 게 뭐였어? B에서 탄 게 X, 내린 게 Y였죠. 자 그러면 B에서 승차한 인원이 X, 내린 인원이 Y가 되는 건데 그럼 B 지점을 출발했을 때 총 몇 명이 남아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C가 종착역이야. 그럼 C에서 타는 사람 있겠어? 없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42명이 즉 B에서 출발할 때 승객수가 됐다는 뜻이야. 여기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와. X-Y는 42인가요? 아니죠. 왜 아닐까? B에 도착했을 때 A에서 출발 시작한 사람은 36명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처음 나온 식. 자, 36명인 채로 B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몇 명? X명이 탔어요. 그럼 더해졌겠죠? 근데 Y명이 내렸어. 여기서 Y명이 내리고 난 결과가 42명이었다 해서 승객수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뭘로 해야 되냐? 또 힌트 나온 거 보세요. 요금 나와 있죠? 요금 진짜 못해. 자, 요금 어떻게 세면 되냐? 선생님 같이 볼게요. 자, 요금을 보시면요. A에서 B로 가는 요금과 B에서 C까지만 가는 요금과 A에서 C까지 쭉 가는 요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간 요금은 A에서 타서 B에서 내린 사람을 봐야 돼. 즉 A에서 탔는데 B에서 내린 사람 몇 명이 되겠어? B에서 하차한 Y명이 되는 겁니다. Y명. 다음 B에서 타서 C까지만 간 사람. 그럼 B에서 승차한 요 X명은요 C 이후로 더 뚫고 갈 수 있어? 없어. C는 종점에 내려야 돼. 그러면 B에서 C까지 간 인원이 B에서 승차한 X명. 자 그리고 A에서 C까지 간 게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A에서 타서 C까지 갔으면 A에서 승차한 36명이겠지? 아니죠. 왜? 여기서 중간에 내렸잖아. Y명 내렸지? 즉 A에서 탄 36명에서 B에서 내린 Y명만큼은 제외한 나머지가 C까지 쭉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에다가 저기 써져 있는 요금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A에서 B까지 1,000원, B에서 C까지 800원, A에서 C까지 1,500원. 해서 여기를 싹 다 더해준 총 요금이 59,700원이다. 로 두 번째 식이 나와요. 복잡하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지. 어떡하겠어. 안 할 순 없잖아요. 자 그럼 식을 좀 쓸 것만 갖고 와서 써볼게요. 얘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게 좀 숫자가 커지면 우리 친구들이 눈이 또 흐려져. 그리고 하다가 자꾸 틀려. 우선은 우리는 계산할 때는 항상 숫자는 최대한 적어야 돼요. 줄일 수 있는 거 줄입니다. 보시면 1000, 100단위 있죠? 공두개씩 일단 날릴게요. 지울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우고 간단히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서 10y 플러스 두 번째 8x 플러스 15의 가로 열고 다음 식 가로는 필수예요. 이건 상식이야. 자 36 마이너스 y 하는 값이 597이다. 아까 숫자 크죠? 어쩔 수 없죠. 밑에 살짝 지울게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우선 여기 8x 가지고 와요. 여기 10y 있죠? 자 y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15y 만나면 마이너스 5y로 줄어요. 숫자 줄면 좋죠? 자 36 곱하기 15 합니다. 450에 90이니까 540이죠? 맞나요? 넘어가요. 그러면 57 나오네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정리해서 x-y는 36 넘어가면 6 남네요. 자 어쨌든 내가 구해야 될 거는 x와 y의 합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x, y 둘 다 구해야 돼요. 하나만 구하면 참 좋은데 그치? 자 둘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쌤은 아래식에다 5배에서 y 먼저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5x-5y는 30 나와요. 자 위아래 쭉 빼서 y 소거해주고 3x가 27이다. 따라서 x가 9가 나와요. 그럼 이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주면 y가 3이 나오네요.
합이면 3사람 1명, 내린 사람 3명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풀어서 알겠지만 쌤이 이렇게 풀면서 해도 오래 걸리고 긴 문제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근데 힘들다고 안 풀 거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식을 쓸 때는 쌤 쓴 것처럼 문장을 보고 바로 식으로 뽑아내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처럼 보기 쉽게 정리해야지 식을 쓰는데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앞으로도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짜잔, 다음 문제 봤더니 배 문제 나왔어요. 아이고, 자, 요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고 기출에도 실제로 너무 많이 나왔어. 그 말은 뭐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시험도 잘 풀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자, 대문제에서는요, 항상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랑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강물은 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강이 내려오는 방향과 나는 반대로 내 길을 가겠다, 반대길로 가겠다는 뜻이야. 그럼 배가 어떻게 가는 거냐? 강물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각자의 속력이 어떻게 되냐? 자, 배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강은 나 이렇게 뒤로 미는 거야. 그럼 내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그 속도가 나올까? 안 나와. 너네 앞으로 걷는데 누가 니네 어떻게 밀어봐. 그럼 뒤로 밀리지 않아? 그쵸? 자, 그래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항상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둘의 속력을 빼줘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배가 강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 내가 앞으로 가. 근데 누가 내 등을 밀어줘. 그럼 어때? 더 빨리 가지 않아? 그쵸?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 우리 동항에서 무빙워크 타본 적 있어요? 걸어갈 때 아래서 밀어주는 거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강을 이제 타고 내려올 때는 항상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이 더해진다. 요 두 개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쌤이 한 30번은 말해서 진짜 뻥 아니야. 자, 그럼 요거를 유의하면서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강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구하고 싶은 건 배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정지항물에서 배의 속력을 x라고 두고 강의 속력을 y라고 두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거석시에 활용해서 쌤 항상 강조하는 거 거리, 속력, 시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 요거는 거석시에 어느 유형이든지 간에 제일 기본이었고요. 이 단위를 통일하는 건 누구의 단위에 통일하냐? 항상 속력의 단위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까지도 기본. 얘가 제일 단위가 복잡해서 그래.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라고 할까? 그리고 강을 타고 내려올 때예요. 자, 각각 거리, 속력, 시간 봅니다. 자, 강의 거리가 총 18km라고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오든 이동 거리는 똑같이 18km가 나올 거예요. 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강이 눈한테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똑같이 18 나오고 이때 속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 x에서 강의 속력 y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자, 그럼 타고 내려올 때는 어떻다? 배의 속력 x에서 강의 속력 y가 반대로 더해진다. 더 빨라진다 했어. 자, 그러면 시간은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갈 때 2시간, 타고 내려올 때 1시간 30분. 자, 그럼 1시간 30분이면 우리는 어디에 단위를 초점을 둬야 되냐? 아까 얘기했어. 속력에다가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된다. 근데 우리 이거 뭐야? 시속이잖아요. 그럼 이거 90분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되지. 저거 시간으로 바꿔줘야죠. 1시간 30분이면 60분의 90시간 약분해서 2분의 3시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을 세워야죠. 자, 거속시 중에 식을 세우는 선택지가 있을 때는 항상 거리로 식을 세워줘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속력이나 시간이면 분수 나와. 분수는 계산하기 별로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식을 세워줄 거예요. 첫 번째, 올라갈 때의 거리는 올라갈 때의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줘서 거리 18이 나온다. 하나. 그
그 다음 두 번째 내려올 때 역시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줘서 똑같이 18 나온다. 자, 그럼 이 식을 풀어서 xy 구해줄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둘 다 필요 없어요. x만 구하는 문제니까 나는 y 소거해서 x 구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근데 이거 분배보단 나누는 게 훨씬 계산하기 좋겠죠? 자, 2로 나눠요. 2로 나눠주면 x-y는 9 하나. 다음도 2분의 3으로 나눠요. 그럼 곱하기 역수해줘야죠. 그럼 x 플러스 y는 12. 자, 그럼 여기서 y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위아래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해서 y 소거. 그럼 2x가 21. 따라서 x를 구해주면 2분의 21이 나오는데 우리가 속력은 분수보단 소수로 바꿔주면 10.5. 따라서 시속 10.5km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자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와 강을 타고 내려올 때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바꿔서 써봐. 참사야 참사. 다 다른 거 나와.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꼭 맞추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볼게요. 19번 문제예요.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고, 보시면 x축 위에 한 점 A에서 만난다라고 써졌어. 지금 실제로 A에서 만나고 있죠. 자, 쌤이랑 문제 푼 친구들 내가 이거 진짜 30번 넘게 물어봤어. 자, x축 위에서 만난다 무슨 뜻이다? x축 위에 같은 점이 있다. 그 말은 뭐다? x 절편이 같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다음 힌트 삼각형 넓이가 5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거 나와 있으면 나는 생각을 해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이제 딱 생각하면서 문제 쳐다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삼각형 ABC 보이시죠? 자, 좀 더 잘 보이게 칠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디를 밑변으로 잡아야 되겠어? 밑변은 무조건 평평한 변. 그럼 우리 여기 BC를 밑변으로 잡고, 그럼 그때 밑변과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 해서 여기가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높이, 변 AC래. 여기 AO의 길이가 나올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자, Y는 AX 플러스 B 식 몰라요. X절편 못 구해. 근데 얘는 어때? 식이 나와 있어. 여기서 X절편 구할 수 있어. 자,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Y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래주면 식이 0은 5분의 1x 플러스 1. 따라서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 말은 a가 올라가 있는 점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이 삼각형의 높이가 5가 된다. 그럼 밑변은 아직 모르잖아. 밑변 모르니까 그냥 쌤이 K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K라고 놓고 주어진 힌트 써먹어야지. 자,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씁니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밑변 K 곱하기 높이 5 해주면 2분의 5K가 나와요. 근데 그 넓이가 5라고 나와 있네요. 그 말은 뭐다? K가 2다. 자, 그럼 K가 2라고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직선은요. 식이 Y는 5분의 1x 플러스 1. 그 말은 뭐야? 여기 있는 식 Y절편이 1이 된다는 뜻. 그럼 여기 B점은 뭘까? 위에 있는 Y는 AX 플러스 B의 Y절편인데 C점인 1에서 이만큼 위로 올라갔으면 얘가 있는 점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이 뭐겠어요? 이 그래프의 Y절편이면 뒤에 있는 상수 B가 3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1차 함수 식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랑 Y절편은 눈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Y는 AX 플러스 3이라고 써지는데 이 점의 X절편 역시 얼마였어? 마이너스 5였어. 자,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면 무조건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이야. 자,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3 풀어주면 A가 5분의 3 나오죠? 그럼 이제 다 됐어. 진짜 다 왔어. 자, 그럼 A가 5분의 3이고 아까 뭐였어? B가 3이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 뭐야? AB.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AB 하면 A 값인 5분의 3과 B 값인 3을 곱해서 5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답이 있네요.
강조한 거 x축에서 만난다, x좌편 같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높이를 구해준 다음 밑변을 구해서 b를 구하고 x좌편 대입해서 a 구하면 끝나는 문제. 자,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떼놓을 수 없어. 근데 그래프는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 좌표 평면 위에 올라가 있어. 그 말은 뭐야?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의 활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학습지에도 있고요, 수학만에도 있고요, 생비에도 있고요. 없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는 뜻이야. 자, 문제 해석 들어갑니다. 자, 그림에 있는 점 P는 점 B를 출발해서 C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B에서 출발해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점이에요. 자, 그때 점 B를 출발한 지 X초 후에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Y라고 한다. 이때 이 넓이의 합이 408제곱cm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X초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문제 나올 때 쌤이 몇 번에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자, P의 이동 거리가 어느 면인지를 봐야 돼. 얘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이동 거리인지 알고 싶으면 출발점을 보라 그랬어. 그래서 첫 줄 보시면 B를 출발해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P가 이동한 거리는요, CP가 아니라 BP가 이동 거리가 된다. 자, 그럼 이동 거리 한번 따져볼까요? 초속 3cm 속력이 나오고 있고요. X초 후라고 했어. 이게 시간이지 뭐. 그럼 얘가 속력, 여기가 시간. 그럼 이동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즉 BP의 길이, P의 이동 거리는 3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P의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체 60, BP가 3x 빼주면 되지. CP의 길이는 60 마이너스 3x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 408이 된다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돼.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아시잖아요? 그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 삼각형 ABP의 넓이는 무조건 2분의 1 먼저 하고 밑변 3x 곱하기 높이 16입니다. 쓱쓱 정리해주면 24x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삼각형 CD P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다항식 괄호는 무조건이야. 60 마이너스 3x 곱하기 10. 역시 약분하고요. 분배까지 해주면 300 마이너스 15x입니다. 이 둘의 합이 얼마가 된다? 408이 된다. 자, 둘이 더했을 때 408이 된다.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4x 플러스 300 마이너스 15x는 408. 정리해요. 쓱쓱 정리해서 9x는 하고 얘가 수를 넘어가면 108. 따라서 x는 12 라고 x값이 금방 나왔어. 그럼 봐봐. 합 12초예요. 자, 이렇게 풀고 보면 너무 쉬워 보여. 근데 너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이동 거리 찾는 거 못해요. 그 다음 여기 3x 썼으면 요거를 그렇게 못 써.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전체 일부 빼면 나머지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삼각형 넓이 한 번씩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개의 넓이 합이 108이다만 세워주면은 가벼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 요 정도는 금방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발 나오면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이야. 자, 얘들아, 오늘 이렇게 쌤이랑 같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 찍은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수범이야. 선생님 이름처럼 오늘 강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적에도 봄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선생님은 이만 안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